회사에서는 실수 하나가 실패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네. 자영업은 실수가 바로 실패로 이어집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가 투잡으로 처음에 셀프 빨래방을 시작을 했었고요. 직장인이 이제 투잡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찾다 이제 셀프 빨래방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처음에 너무 잘 돼서 확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확장을 많이 하고 내 사업에 대한 욕심이 나서 회사 그만두고 장비 수입하고 매장 셋업하는 거, 빨래방 창업, 무인 카페 창업 이런 거를 도와드리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직장 다니다가 그냥 코인 빨래방 창업을 하셨던 거라고 하셨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월급 외에 뭐 다른 걸 찾았었어요. 계속 찾았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투자금이 뭐 적게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어차피 내 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퇴근 이후에 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뭐 하면은 한정적이어서 그렇다고 그냥 뭐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았어요. 1년 반 정도? 그 정도 준비하고 파주 쪽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남의 기계를 떼와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가 됐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매장이 이제 점점 늘어났었어요. 아무래도 무인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월급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뭐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장 하나에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를 해보니까. 그때는 또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하나 늘리고 뭐 또 하나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운영하는 매장만 한 6개가 됐었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입이면 굳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마침 또 회사 생활에 대한 염증도 좀 있는 상태였고 한계 같은 게 있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구나. 뭐 이런 한계 같은 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 겸 이제 제 사업, 가맹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가맹사업 같은 비슷한 구류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다니시던 직장은 어떤 쪽 다니셨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월급이 좀 높았었을 것 같은데. 네, 월급은 뭐 어디 가도 좀 뭐 아주 국내 탑티어 대그룹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 늘려가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수익이 훨씬 더 이제 괜찮고 해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수익도 그때 굉장히 잘 나긴 했지만 네. 뭔가 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27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27에 입사를 했을 때부터 내 사업, 내 장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처음 신입사원 때 월급을 한 3번 정도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얼마를 모아서 내가 뭐 10년 후에는 내 장사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침 또 만 10년은 아니고 한 9년 좀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때쯤 돼서 투잡으로 시작했던 게 또 의외로 잘 돼서 내가 계획했던 연차랑 비슷하구나, 이쯤이면은 뭐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장비 수입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장비 수입도 하고 지금 이 매장 셋업 같은 것도 제가 다 하고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입 같은 거는 그냥 그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가지고 네. 요런데 이제 가맹점에다가 품 이런 거를 도와주고 셋업하고 하시는 건가요? 취급하는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수입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네. 제가 모든 품목을 다 다루기에는 뭐 비용상 아니면 뭐 운영상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수입하는 품목 외에 이제 다른 업자들에게 받아와서 서로 이제 장비를 주고 받고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차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창업하려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초기에 자본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일단은 뭐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일단은 뭐 비용은 작게 잡으면은 한 뭐 8, 9천? 많게 잡으면은 뭐 2억 넘게 드는 매장도 있었어요. 이런 매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적게 드는. 이런 매장도 8, 9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비가 아무래도 수입 장비다 보니까 저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키오스크, 인테리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들도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 매장을 꾸미는 것 자체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설비, 가스 설비, 수도 설비 뭐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추가로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정말 이상적인 매장에 이상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차린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깎입니다. 예예. 무슨 전화를 받으신 거죠? 지금 매장마다 이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손님이 돌리면은 그 세탁기에 결제를 못하도록 막아놓는 게 있는데 그게 잠깐 좀 오류가 뜬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격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원격 네. 봐주실 수가 있네요. 예,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도 네. 원격으로 모든 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죠. 기계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장비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빨래방에 필요한 소모품들 네. 뭐 드라이 시트라든지 봉투 같은 것들 이게 뽑을 수 있는 자판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자판기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제 키오스크 결제기를 저희가 이 자판기에 같이 조인을 시켜놨죠.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고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하시고 네. 회원 가입 메뉴 전화번호랑 비밀번호 설정해서 이용하시게 돼 있고요. 네. 뭐 충전하시고 음. 내가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세탁기 어떤 코스를 이용했다 사용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탁건조 마찬가지로 코인기에 신호를 보내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이 충전을 포인트 충전 네. 메뉴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은 현금 카드 뭐 지역 화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시면 세탁건조 이렇게 하시면 세탁기 건조 건조기 메뉴입니다. 선택하셔서 아, 사용하실 결제를 장비를 하실 수가 선택하- 있어요. 네. 뭐 세탁 용품 같은 것도 멀티 자판기 메뉴입니다. 몇 개 뽑을 구매하실 것인가 상품을 선택하세요. 뭐 한 2개, 3개, 4개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저 기계에다 결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동전 이용하시는 분들 문제 생겼을 때 동전도 여기서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다 가능하죠. 여기 아래쪽 보시면 이 보관함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사은품이 5만 원 이상 충전을 하시면 가방 같은 거 드려요. 이런 걸 드릴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 원격으로 이 문을 열 수가 있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가방에 하나씩 들어있죠. 아, 5만 원 충전하고 연락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아. 대표님, 이거 운동화 하는 장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제 코인 세탁방에서 처음 보거든요. 아,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아, 그래요? 아래쪽이 뭐 세탁기, 이쪽이 건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서 말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6켤레 동시 세탁이 가능하고요. 건조도 6켤레 동시에 가능합니다. 대표님, 여기 운영하시면서 좀 재미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제가 매장을 처음 차리고 한 달 만에 도둑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요즘 뭐 무인 매장들 도둑들 극성이잖아요. 네네. 그때 한 6년 전인데 제가 매장을 처음 차리고 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아 뭐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스템이 먹통이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아침에 6시에 가봤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갔더니 창고 뒤쪽에서 창문을 따고 들어와서 그 키오스크 시스템 뒤쪽을 완전 박살을 내서 돈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 뭐 과학수사대 와서 지문 따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좋았었나요?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죠. 아, 당시에는 못 잡고요. 1년 반 뒤에 포항에서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창업을 혹시 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업으로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장사나 리스크가 있잖아요. 빨래방의 제일 큰 장점은 리스크가 그나마 낮다는 거예요. 네. 망할 위험성이 낮고 원금 회수는 늦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입은 난다. 이게 장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직장 다니면서 월에 내 월급만큼 벌어갈 거야. 매장 하나로. 하여튼 뭐 그런 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냥 꾸준한 수익, 매장에 자주 안 와도 되니까 말썽 일으키지 않는 꾸준한 수익,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할만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자, 운영하시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실까요?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게을러진다는 거? 이유가 있으실까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대표님, 그러면은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회사 다니시는데 자영업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네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주변에도 네. 회사 다니면서 나와서 사업을 할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과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바라보는 이 사업, 내 사업, 자영업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뭐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일을 하면, 내 사업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몇 배를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얼마를 벌었다 뒤에는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어떤 점이 어떻게 힘들었다 이런 말들 잘 안 하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월급의 한 3배 정도 벌기 전까지는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해서 월급의 3배 정도 벌 거 아니면은 자영업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소리예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영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야 너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자영업을 하는데 네 월급 비슷한 수준이나 월급보다 못한 수준만 벌어가면 장사를 뭐하러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비수가 돼서 꽂히는 말들입니다.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는 실수 하나가 실패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자영업은 실수가 바로 실패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준비를 하고 업종을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준비를 해도 부족해요.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성공한 사람 말은 항상 들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실패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교보제들이 널려 있는데 왜 자꾸 아주 작은 케이스의 그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 하는가. 준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돈을 좀 더 벌려면 회사에서 성공하는 거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라. 그거보다 이제 돈을 아주 더 많이 벌고 싶으시면 내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자영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원금 회수율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차려서 빨리 회수를 하고 이제 수익을 내는 게 항상 장사의 관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최고로 뭐 갖추고 한다고 해도 그걸 알아주는 손님은 없다는 거. 적당한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올지 항상 머릿속에 유념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실패가 없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2배만큼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2배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뭐 창업하시고 자영업 길로 들어서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너무 지나친 투자는 해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항상 고려하시고 시작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